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나타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항 자체가, 숫자 자체가 항의 크기와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이고 30번째 항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그마로 나타낸다면 일단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있고 그 값의 크기가 항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숫자의 곱해진, 분모에 곱해진 지수가 항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째 항까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각각의 크기가 2분의 1이라는 숫자의 지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분모에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곱해진 숫자는 항의 크기와 같고 두 번째로 곱해진 숫자는 항의 크기의 2배입니다. 항의 크기에 2를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은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있고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분모 자리에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개의 시그마식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꼴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시그마로 묶인 부분을 풀어준다, 숫자를 표현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k 값에다가 1을 먼저 넣어보면 1이 되고 2를 넣어보면 3이 되고 3을 넣어보면 5가 되므로 홀수끼리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항은 이 자리에다가 12를 넣어봤을 때 23이 되기 때문에 23을 더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면 k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3의 0승이 되니까 1이 되고, 2를 넣었을 때는 3의 1승, 3을 넣었을 때는 3의 2승이 되고, 마지막으로 5를 넣었을 때는 3의 4승이 됩니다. 이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생각해보면 시그마 기호 안에 따로 더해져 있는 숫자들은 기호 밖으로 빼서 각각 더해줄 수 있고, 또 시그마 기호 안에 숫자에다가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다가 10과 20을 대입만 해주면 2 곱하기 10 더하기 20을 해서 첫 번째 문제는 40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변형해주면 시그마 A를 따로 더해주고 마이너스 2를 빼준 다음에 시그마 B도 따로 빼주고, 또 시그마의 상수만 들어있다면 이것은 그 상수값 곱하기 시그마의 항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각 숫자를 대입해주면 10 마이너스 2 곱하기 20 더하기 100, 즉 110 마이너스 40이니까 70이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호에 곱해진 상수는 밖으로 뺄 수가 있고, 또 시그마 안에다가 상수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상수 곱하기 항의 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계산한다면 일단 2 곱하기 1부터 9까지 더한 것은 2분의 1 플러스 9 곱하기 항의수 9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3, 9, 27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90 더하기 27이 돼서 117이 식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k제곱 더하기 4k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K제곱끼리 먼저 더하고 또 마지막에 시그마 4K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그마 K제곱을 구해본다면 이제 K제곱이라는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일단 분모 자리에는 6이 들어가고 분자 자리에는 K값 16이 들어가고 곱하기 16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6 더하기 1 그리고 마저 4 곱하기 1부터 16까지의 더한 값인 2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16을 더해줍니다. 마저 계산을 해주면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약분을 해서 이렇게 8 곱하기 17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고 즉 136 곱하기 11을 계산해서 1496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또다시 약분을 해주면 17 곱하기 32를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34 더하기 510을 더해줘서 544가 됩니다. 즉 1496 더하기 544로 계산을 해주면 2040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3번 문제를 계산을 할 때 먼저 시그마 안에 곱해진 두 개의 식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제 공식에 의해서 K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K의 세제곱끼리 먼저 더한 다음에 1을 10번 더했으니까 1 곱하기 10 이거를 따로 더해주면 됩니다. 먼저 K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0 곱하기 11 이거를 제곱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 알 수 있고 마지막에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제곱 안에 들어있는 게 55니까 55의 제곱을 계산해 본다면 3025가 되고 10까지 따로 더해준다면 303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이 좀 복잡하지만 117, 2040, 3035로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풀어서 써주면 일단 시그마 안에 있는 것들을 풀었을 때 AK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AK 더하기 4로 풀었을 수가 있고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은 AK 제곱끼리 먼저 더하고 4 곱하기 또 시그마 AK를 그 다음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시그마에 들어가 있는 항수인 10을 따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부분들을 각각 대입만 해주면 35 더하기 4 곱하기 15 더하기 4 곱하기 10 이 부분은 60이고 이 부분은 40이기 때문에 결국 135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식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1부터 19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넣어서 더해준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터 20까지 K 제곱을 넣어서 더해준다는 것은
이 부분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갔다가 20의 제곱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부터 19까지로 항수를 바꾼다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넣어서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빼주는 수랑 원래 있던 수가 크기가 같아서 0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그마 안에 있는 숫자를 따로 빼서 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따로 더해진 시그마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항의 수가 첫 번째 부분과 끝부분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1이랑 15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더해진 기호들을 묶어준다면 첫 번째 부분은 제곱을 풀었을 때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4k제곱 빼기 4k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식 안에서 기호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1을 더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상수 곱하기 항의 수로 계산을 해서 15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 일단 세 번째 문제는 상수를 따로 빼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 부분은 3 곱하기 항의 수 10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이 k 자리에다가 1을 넣어본다면 1이 되고 또 공비가 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1분의 1 곱하기 항의 수가 10이니까 2의 10승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3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의 10승 마이너스 1 더하기 30이 돼서 2의 10승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2의 10승은 1024니까 1을 빼서 1023 더하기 30, 즉 1053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0, 15, 1053이 정답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은 이 부분은 3이 먼저 세제곱으로 더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려면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을 추가로 더해주고 마지막에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은 시그마를 사용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있고 각각의 항이 k의 세제곱이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빼진 수는 1의 세제곱 1 더하기 2의 세제곱 8이니까 9만 따로 빼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여기 시그마로 묶인 부분이 공식을 사용했을 때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이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45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2025가 되므로 2025 빼기 9, 즉 20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시그마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왼쪽에 곱해진 수는 1, 2, 3, 4 이렇게 커지다가 19까지 됩니다. 즉 항의 수는 19이고 왼쪽에 곱해진 수는 그냥 k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곱해진 수는 19부터 18, 17 이렇게 1씩 작아집니다. 즉 20-k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풀어줬을 때 20k-k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20에다가 시그마 k 빼기 시그마 k 제곱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그냥 공식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K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9 곱하기 20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옆에 부분에는 6분의 19 곱하기 20 곱하기 39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왼쪽 부분은 19 곱하기 20이 380이니까 3800이 되겠고, 오른쪽 부분은 일단 약분을 해주면 13 곱하기 19 곱하기 10이니까 13 곱하기 19를 먼저 해줬을 때 117 더하기 130이 돼서 247이 되므로 24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뺄셈을 마저 해주면 1330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016, 2번의 답은 1330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좌변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그마 안에서 인수분해된 거를 풀어주면 K제곱 더하기 2 더하기 P 곱하기 K 더하기 2P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 옆에 있는 이 기호가 K이기 때문에 K를 제외한 P와 같은 기호는 모두 상수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그마에다가 K제곱을 먼저 더해주고, 또 2 플러스 P는 상수이기 때문에 빼면 2 플러스 P 곱하기 시그마 K를 나중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2P도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곱하기 항해수 10으로 마지막 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식을 쓰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고, 이 부분은 약분이 돼서 5 곱하기 11 곱하기 7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 곱하기 P를 먼저 곱해준 다음에 뒷부분은 또 공식을 써서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냥 20P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곱하기 11 곱하기 7은 35 더하기 350을 계산해서 385가 되고, 또 2 더하기 P는 따로 이 부분은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P로 보겠습니다. 옆에 부분은 110이 되고 이쪽 부분은 55가 되니까 마저 20P를 더해주면, 즉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495 더하기 7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5여야 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75P는 마이너스 450과 같고, 양변을 75로 나눠주면 75분의 450은 마이너스 6으로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상수 P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이 수열 A를 1부터 n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한 것이 Sn이 돼서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한다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Sn 자리에다가 n의 1을 넣어서 2 마이너스 1 해서 1이 됩니다. 또 A의 n항 같은 경우는 Sn에서 Sn-1을 빼면 되고, 이를 직접 넣어봤을 때 2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2의 n-1승 마이너스 1을 빼주면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1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의 n-1승을 먼저 2의 n승 같은 경우를 2 곱하기 2의 n-1승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묶어주면 2의 n-1승 곱하기 2 빼기 1이 돼서 2의 n-1승이 일반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항식에다가 1을 넣어줬을 때 이렇게 첫 번째로 구한 첫 번째 항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2의 n-1승이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A, E, K 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2의 En-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즉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항 같은 경우가 n의 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면 2의 E-1승, 즉 2가 되고 공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2분의 4n승과 같기 때문에 공비는 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낼 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항의 수는 15이므로 공비의 15승 마이너스 1, 즉 3분의 2 곱하기 4의 15승 마이너스 1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궁극적인 정답의 부분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일단 왼쪽의 시그마 부분은 2의 2승, 2의 4승, 2의 6승 이렇게 짝수항끼리 더하다가 마지막에는 2의 200항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시그마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홀수항끼리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99항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2항 빼기 제1항, 제4항 빼기 제3항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이 각각의 항이 이 부분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제2항, 제4항부터 제200항까지 항의 개수로 표현했을 때 당연히 100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 100개의 공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차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빼주게 되면 제12항 빼기 제4항, 즉 8 곱하기 공차의 값이 38 빼기 6이 됩니다. 즉 이것은 32이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공차의 값이 4로 결정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하는 100 곱하기 공차는 100 곱하기 4, 즉 400이 되고 이것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거의 두 근이 AN과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개를 더한 값은 2n이 되어야 하고 두 개를 곱한 값은 2n-3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a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2n과 2n-3을 넣어주면 4n 제곱 빼기 4n 더하기 6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시그마를 계산을 해주면 풀어 써줬을 때 결국
4 곱하기 n의 제곱을 시그마로 넣어주고 또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n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6 곱하기 항의수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했을 때 먼저 n제곱 이 부분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로 계산해서 이 부분이 385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4를 곱했을 때 1540이 되겠습니다. 또 가운데 부분은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이 부분은 220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마저 6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540 빼기 220을 했을 때 1320이 되고 여기서 60을 더해주면은 13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식을 풀어서 써보면 이거는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을 따로 빼서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7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상수항을 따로 빼서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그마 BN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저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4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시그마 BN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출된 식을 다시 첫 번째 조건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BN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었을 때 시그마 AN의 값은 7 더하기 6이라서 13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의수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변형해 주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조건식을 보면은 일단은 따로 풀어서 써줬을 때 1항부터 8항까지 AN이라는 수열을 먼저 더해주고 또 AN 플러스 2라는 수열을 변형하면은 결국 3항부터 10항까지 AN항을 따로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3항부터 8항까지 AN항을 더한 거에서 따로 제9항과 제10항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왼쪽 시그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항부터 10항까지 AN이라는 수열을 더해주고 마지막에 3항부터 8항까지 또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변형해보면 3항부터 8항까지 AN항을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여기 문제의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1항부터 10항까지 AN항을 더해주는 부분에 8만 대입해주면 이 부분이 2가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도 2라서 2번이 답이 이제 1부터 10항까지 더해진 부분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로 묶어주면 시그마 안에는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빼기 K제곱이 계산됩니다. 풀어서 써주면 K제곱이 사라져서 결국 상수항까지 빼줬을 때 4 곱하기 1 플러스 10까지 K를 더한 것 더하기 4 곱하기 10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2분의 10 곱하기 11로 계산할 수 있다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40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220 더하기 40이라서 26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 정보가 전부 나왔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3n-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AN에다가 넣어주면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을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9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4가 되므로 우리는 9 곱하기 시그마 n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2 곱하기 시그마 n 더하기 4 곱하기 항의수 7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 곱하기 6분의 시그마 공식을 써서 7 곱하기 8 곱하기 15로 계산할 수 있고,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21 곱하기 4 곱하기 15, 60을 계산해서 이 부분이 1260으로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12 곱하기 공식을 써서 2분의 7 곱하기 8로 계산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약분이 되기 때문에 6 곱하기 7 곱하기 8로 계산해서 33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8이기 때문에 결국 1260 빼기 336 더하기 28을 계산을 한다면 1288 빼기 336을 계산해서 95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좌변 부분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상수항끼리 빼줘야 하므로 먼저 1항부터 10항까지 an을 더한 다음에 30을 나중에 더해주고, 또 1항부터 9항까지 an 플러스 1항을 더한다는 것은 2항부터 10항까지 an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2 곱하기 9로 상수항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계산을 했을 때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것에서 2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걸 빼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항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 더하기 18, 즉 48을 계산해줍니다. 이것이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 즉 첫째 항의 값이 2가 돼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항으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판별식을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16-2n이 되고, 이것이 먼저 0일 때를 살펴봤을 때 n이 8이 되고, 또 크다라고 0보다 크다를 가정해보면 n이 8보다 작다가 되고, 0보다 작은 것을 생각해보면 n이 8보다 크다가 됩니다. 결국 8을 기점으로 해서 8보다 작을 때, 즉 1부터 7까지는 판별식이 양수이기 때문에 실근의 값이 2개가 될 것이고, 8일 때 중근 딱 하나를 가질 것이고, 또 8보다 커지면, 즉 9부터는 쭉 실근의 값이 0일 것입니다. 결국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까지 해서 제 100항까지 더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부터 7번째 항까지는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7을 계산해주고, 제 8항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따로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4 더하기 1을 계산해서 15가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3n-2가 됩니다. 이거를 시그마 안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먼저 an 플러스 1항은 3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고, an 자리에는 3n-2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유리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3n 플러스 1 더하기 3n 마이너스 2가 분모 자리에 있을 때 이 부분에다가 3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자 자리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유리화가 진행돼서 이 분모 부분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값은 3분의 1을 빼주고 1부터 15까지 루트 3n 플러스 1 빼기 루트 3n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1부터 2, 3, 4 이렇게 15까지 넣어봤을 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항들이 서로 지워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숫자가 잘못 쓰여서 일단 여기가 16입니다. 그래서 16을 먼저 마지막으로 n의 자리에다 넣어주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6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워지지 않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1과 플러스 루트 49밖에 없으므로 이만 계산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7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돼서 3분의 1 곱하기 6이므로 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첫째 항을 소문자 A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은 2n 플러스 A-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 시그마 안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국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은 2n 플러스 A-2 곱하기 2n 플러스 A 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분분수 공식을 써서 바꿔주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뺀다고 했을 때 분모 자리에 2가 들어가고 마지막 부분은 2n 플러스 A-2분의 1 빼기 2n 플러스 A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그마 1부터 10까지를 더한다를 각각 적용을 해주면 좌변은 2분의 1 곱하기 1부터 먼저 n의 자리에다가 넣어보면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또 2를 넣었을 때는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각각의 항들이 사라져서 마지막에는 10을 넣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18, a 플러스 18분의 1 빼기 a 플러스 20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결국 남는 것은 a분의 1과 마이너스 a 플러스 20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20분의 1이 48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a 곱하기 a 플러스 20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0 빼기 a가 24분의 5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0a가 되고 또 양변에다가 24를 곱해주면 20 곱하기 24 즉 480이 5a 제곱 플러스 100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양변을 5로 나눠주면 결국 우리는 a제곱 플러스 20a 마이너스 96이 0이 된다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되나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a-4와 a 플러스 24로 인수분해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a의 값이 4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24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는 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4가 돼서 a1의 값, 즉 정답도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시그마식은 각각의 기호로 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AK항을 빼주고 상수는 곱해준 다음에 또다시 BK도 빼주고 또 마지막으로 상수항만 남아있다면 이 상수항 곱하기 항의 수 10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자리에다가 5랑 20만 대입해주면 5 더하기 2 곱하기 20 빼기 10으로 계산해서 40 빼기 5, 즉 35가 문제의 답이 되겠고 정답은 3번으로 나옵니다. 조건을 풀어서 써보면 먼저 20은 1항부터 10항까지 AK를 제곱한 거라고 했고 또 50은 1항부터 10항까지 AK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양변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50 빼기 20은 시작되는 항의 숫자랑 끝나는 항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어서 A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인 부분이 사라져서 결국 2 곱하기 1항부터 10항까지 AK를 더한 것 더하기 1 곱하기 10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이 되기 때문에 결국 1항부터 10항까지 AK를 더한 것 이것이 10이 되고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과 같아서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더한 값은 바꿔서 써주면 1항부터라고 생각했을 때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다음에 1항부터 5항까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과 5를 각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여기서 바로 써줬을 때 n에다가 10을 넣으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더한 값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이 되고 5를 넣어주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100 빼기 20, 이 부분은 25 빼기 10이 돼서 계산을 해주면 80 빼기 15, 즉 65가 문제에 물어보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시그마 10항까지 AN을 더한 값을 대문자 A라고 계산하고 또 시그마 1항부터 10항까지 BN이라는 수열을 더한 값을 대문자 B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7은 2 곱하기 A 빼기 B로 볼 수 있고 5는 A 더하기 B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식을 더해주면 12가 3A가 돼서 여기서 대문자 A의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두 번째 조건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대문자 B는 1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대문자 A 빼기 대문자 2B가 될 수가 있고 여기다가 값만 넣어주면 4 빼기 2 곱하기 1을 계산해서 정답은 2.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항이 1이고 끝나는 항이 10이라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그마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묶어주면
1항부터 10항까지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분이 돼서 분자 자리에만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항대로 시그마를 나눠주면 시그마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 플러스 1 곱하기 10으로 계산됩니다. 이때는 시그마의 합공식만 사용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빼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10 385 빼기 55 더하기 10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340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열 bn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제2항부터 보면 이렇게 a2가 밑과 진수랑 같이 있을 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2항은 로그 a1의 a3입니다. 그러면 제3항도 진수 자리와 밑에 있는 숫자가 같을 때 지워져서 로그 a1의 a4가 되고, 그러면 b의 제(n)항은 로그 a1의 an 플러스 1항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b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더한 값은 로그 a1에다가 진수 자리에 a2부터 a11까지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an이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3, 공비가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 곱하기 r의 n-1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첫 항 같은 경우는 그냥 3이 되고, 제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3의 r, 세 번째 항은 3의 r 제곱, 네 번째 항은 3의 r 세제곱이 될 것이고, 쭉 해서 11번째 항은 3의 r 10승이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진수 자리를 정리해 줬을 때 3을 10번 곱한 거에다가 r을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10까지 더한 것만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로그 3의 10승 더하기 로그 3의 r에 1 플러스 이렇게 10까지 더한 거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왼쪽 부분은 10이 되고 오른쪽 부분은 지수 자리가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는데 이거를 빼줘서 로그 3의 r를 옆에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5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1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5 곱하기 로그 3의 r이 110이 되므로 여기서 로그 3의 r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 되므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이거의 두 근이 수열 an이랑 수열 b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고, 또 a 더하기 b는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이 시그마 값의 안에 있는 식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의 자리에 우리가 구한 n으로 이루어진 식들을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러면 1이 지워지고 정리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이거 안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값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를 더해주면
우리가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값은 시그마 공식을 사용해서 일단 시그마 1부터 10까지 먼저 n제곱을 구하고 또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 1부터 10까지 n을 그 다음에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은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로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2분의 10 곱하기 1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약분이 돼서 385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55가 돼서 두 개를 빼주면 정답은 330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 항만 나왔고 공비값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식을 통해서 공비값을 구해봅시다. 제2항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결국 이것은 공비 R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4여야 하므로 우리는 공비값이 마이너스 2 또는 2인 것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값이 2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5분의 1 곱하기 2의 n-1승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시그마가 양변에 모두 존재하는 등식이 있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좌변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하면 공비는 2고 2-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5분의 1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분의 3 곱하기 시그마 값이 나와 있는데 AK 제곱이라는 게 시그마식 안에 있는데 AK 제곱의 일반항을 생각해보면 25분의 1 곱하기 4의 n-k-1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당연히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과 같습니다.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이 25분의 1 그리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입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을 또 합공식을 사용해서 구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25분의 1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식을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다가 65를 곱해주면 65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65가 4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를 양변을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4의 n승 마이너스 1은 2의 n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 65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넘어가기 때문에 2의 n승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의 n승이 1 또는 64이다. 즉 n의 값이 0 또는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미 자연수 n이라고 값을 정해놨고 또 당연히 이렇게 항의 수를 꼭대기 n의 자리에다가 위치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수 없어서 6이 n의 값이 되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이 AN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일단 여기 시그마가 들어있는 식을 보면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을 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나열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 조건 때문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째 항 더하기 제5항과 제2항 더하기 제4항과 그 다음에 제3항의 2배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첫째 항 더하기 제5항 그리고 제2항 더하기 제4항 그리고 제3항으로 묶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제2항 더하기 제4항의 값이기 때문에
첫째 항 더하기 제5항도 제2항 더하기 제4항으로 바꿔주고 또 등차 중항 조건에 의해 제3항은 2분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제2항 더하기 제4항의 2분의 5배가 3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정리를 해주면 결국 제2항 더하기 제4항의 값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공차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1보다 크고 또 제3항과 제5항을 더한 게 2와 같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이 식을 시그마 안에 넣은 다음에 제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값이 최소가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빈칸을 써야 되니까 주어진 정보부터 따라가 보면 먼저 A4의 값을 빈칸으로 뚫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3항과 제5항이 2다.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3항과 제5항의 합은 2 곱하기 제4항과 같고 이것이 2이기 때문에 제4항은 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자리에는 일단 숫자 1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직접 친절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AK 제곱의 제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5 절대값 AK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AK의 합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4항과 그 다음에 공차 기호 D를 사용해서 직접 구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D는 1보다 크다는 거를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보면 먼저 절대값 제1항, 절대값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이 있을 텐데 여기서 제4항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절대값 1이니까 그냥 1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5항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D를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D는 당연히 1보다 크기 때문에 1 플러스 D는 2보다 커서 이건 당연히 양수니까 절대값을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3항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변형했을 때 0이 1 마이너스 D보다 크다 라고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 절대값만이 음수가 돼서 뒤집어서 나오기 때문에 D-1이 되고 절대값 제2항 같은 경우는 1-2D가 될 건데 1-D도 0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서 D를 더 빼주면 당연히 0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1항 같은 경우 절대값 1-3D도 당연히 뒤집어서 나오기 때문에 3D-1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호들을 전부 더해보면 됩니다. 전부 더하면 1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남아서 7D-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빈칸 나에 들어가는 기호이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이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구한 빈칸 식이랑 위에 구한 식을 서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마이너스 5를 붙인 다음에 더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5D 제곱 마이너스 10D 플러스 5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5D 플러스 5를 계산했을 때 15D 제곱 마이너스 45D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최소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제곱식 꼴을 만들어서 15 곱하기 D의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0 빼기 15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항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공차값, 즉 D값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서 뒷값을 찾아보게 되면은 가장 최소가 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완전 제곱식 안이 0이 되는 뒷값이 2분의 3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문제에서 얘기해준 공차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해야 하는 fp 더하기 eq 값을 구해보면 일단 f식은 나에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7에다가 곱하기 p값 1 더하기 eq값 2 곱하기 2분의 3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3이 되므로 7 곱하기 4 해서 28 마이너스 1 하면은 27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1부터 2까지 계속 이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1항, 3항, 5항, 7항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제1항을 첫째 항 A라고 한다면 제3항을 A 곱하기 R, 제5항을 AR 제곱, 제7항을 AR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첫째 항 곱하기 8번째 항, 제2항 곱하기 제7항, 제3항 곱하기 제6항, 제4항 곱하기 제5항이 모두 75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 번째 항만 정의했지만 이걸 통해서 짝수 번째 항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2항은 75 나누기 제7항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AR 세제곱분의 75가 되고 제4항은 마찬가지로 제5항을 75에서 나눠서 AR 제곱분의 75 제6항은 제3항을 나눠서 AR분의 75 제2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을 75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A분의 75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해야 될 식 중에서 두 번째 식을 먼저 보면은 얘는 제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를 모두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 5번째 항, 7번째 항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세로 묶어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을 또 따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로 묶은 이 식이 첫 번째로 묶은 식과 꼴이 같아져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인수를 AR 세제곱분의 75로 해서 따로 빼주면 여기는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이 되고 이 부분은 인수를 A로 해서 빼주면 마찬가지로 인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A 더하기 AR 세제곱분의 75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된 부분은 공교롭게도 제 첫 항 더하기 제 두 번째 항의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것을 3분의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을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값이 3분의 4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등식을 마련할 수 있고 결국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보면 이제 R에다가 3을 넣으면 0이 마침 0이 되기 때문에 R-3이 하나의 인수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R의 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13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부분에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R은 실수라서 이 부분에서 R의 값이 나올 수 없고 첫 번째 인수에서 R은 3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제3항과 제8번째 항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마저 이 A의 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첫 번째 식으로 넘어가서 구해야 하는데 첫 번째 식은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R의 값에다가 3을 직접 넣었을 때 27A분의 75가 됩니다. 약분을 해주면 9A분의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는 3분의 10이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9A를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9A 제곱 더하기 25가 30A와 같아지고 넘겨주면 9A 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5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변은 3A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될 수가 있고 여기서 A의 값이 3분의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랑 R의 값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제3항과 제8항의 합을 구해보면 제3항은 AR, 제8항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잘못 썼는데 제8항은 A분의 75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에다가 3분의 5를 넣고 R에다가 3을 넣으면 약분을 해줬을 때 5 더하기 75가 됩니다. 계산을 잘못했는데 8의 값이 A분의 75라서 A 자리에다가 3분의 5를 넣어주고 또 R의 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면 일단 제3항이 A 곱하기 R이기 때문에 3분의 5 곱하기 3 더하기 A분의 75니까 5분의 3 곱하기 75를 계산해서 이 부분이 약분되면 5 더하기 45로 계산하기 때문에 50이 되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제3항이 공개된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사용된 이 등호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킬 때 제39항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랑 공차가 뭔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이 등호식을 보면은 헷갈리면은 그냥 K에다가 1부터 20까지, 1부터 12까지를 넣어서 식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더하기 제4항 더하기 제6항 이렇게 짝수항까지 더하다가 마지막에는 제40항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주는 부분을 보면은 K 자리에다 1을 넣으면 2K 더하기 8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0이 되기 때문에 제10항부터 차례로 짝수항을 더해주다가 마지막에는 24 더하기 8, 32항, 제32항까지를 더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남는 항을 생각해보면 제2항, 제4항, 제6항, 제8항이 남고 뒷부분에는 제34항, 36항,
38항, 40항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합이 48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안에서 대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해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끊어놓고 봤을 때 이 앞부분의 항 사이의 갭이 제2항 차이가 나오고 뒷부분도 갭이 각각 2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8항과 34항을 더한 것이 제6항과 36항을 더한 것과 같고 4항과 38항, 2항과 40항을 더한 것과도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항 더하기 제40항으로 본다면 이것의 4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식에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제2항 더하기 제40항, 이게 12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항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제2항을 표현해보면 당연히 제3항 마이너스 d로 표현할 수가 있고, 제40항은 제3항 플러스 37d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2 더하기 36d가 10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10이 36d여야 하므로 d의 값은 36분의 10, 즉 18분의 5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제39항의 값이었습니다. 제39항은 제3항 더하기 36 공차로 구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36 곱하기 18분의 5이므로 정리를 해주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고 공차는 뭔진 모르겠지만 자연수 D입니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제 가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가 조건부터 보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0과 같지 않다 인데, 이 an 일반항을 즉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n-1 곱하기 d가 됩니다. 이게 항상 0과 같지 않다, 즉 n-1d가 항상 36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n-1에는 n이 1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n-1은 0부터 가능해서 0, 1, 2, 3 하다가 계속 모든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1 곱하기 d가 36이 될 수 없다는 것은 d가 36의 약수가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의 약수를 살펴보면 1, 2, 3, 4, 6, 9, 12, 18 그리고 36이 존재합니다. 이 9개의 숫자들은 모두 D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도 보면은 이제 m까지의 합의 값이 0인 m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또 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72 더하기 m-1d 곱하기 m, 이게 0인 m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연히 m의 자리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m이 0이 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양변을 나눠주면은 결국 m-1 곱하기 d가 72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m도 1부터 가능한 자연수이기 때문에 m-1도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수가 아닌 정수가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이 조건은 d가 72의 약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2의 약수도 세어보면은
1, 2, 3, 4, 6, 8, 9, 12, 18, 24, 36, 그리고 72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들에 해당하지 않는 두 번째 숫자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지워주면 36 없어지고 18 없어지고 12, 9, 6, 그리고 1, 2, 3, 4가 모두 없어집니다. 남는 거를 보면은 숫자 8, 24, 72가 남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모든 자연수 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80 더하기 24를 해서 104가 되므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수열의 합 공식 시그마가 나와 있고 이게 n제곱 플러스 5n이라는 공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제6항의 값인데 제6항의 값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더한 것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더한 것만 빼주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6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6에서 5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5를 빼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36 더하기 30 빼기 25 빼기 25니까 50을 계산을 해서 36 빼기 20, 즉 16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의 값을 물어볼 때는 문제에서 수열의 합 시그마 기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5항은 수열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더한 것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더한 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변식에다가 넣어주면 2의 6승 마이너스 2에서 2의 5승 마이너스 2만 빼주면 됩니다. 2의 6승은 64, 2의 5승은 32이므로 32가 제5항의 값이 되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SN 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먼저 AN 수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열의 저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열의 합에다가 n자리에 1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2 더하기 1분의 1 해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항, 제 n항 같은 경우에는 제 n항까지 더한 것에서 제 n-1항까지 더한 것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 SN 기호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2n 플러스 1분의 n 빼기 2n 마이너스 1분의 n-1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일단 분자 자리를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쳐주고 또 이 부분도 n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쳐주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정리를 해주면 일단 2분의 1이 지워지고 또 2분의 1로 묶어줬을 때 2분의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일반항 AN의 값이고 여기다가 n의 자리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이 A1이라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
즉 3분의 1이 되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한 A1의 값과 같기 때문에 결국 모든 n의 값에서 이 일반항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분모 자리로 a의 값을 뒤집어야 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일단 a n분의 1을 먼저 봤을 때 2 곱하기 2의 n-1분의 1 빼기 2의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이 되고, 분모와 분자에다가 각각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 곱하기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부분이 2가 돼서 약분이 되므로 결국 4n 제곱 마이너스 1이 an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다가 시그마 기호를 1부터 6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상수 곱해졌으면 바깥으로 뺄 수 있고, 또 따로 더해진 상수는 상수 곱하기 항의 수를 계산해서 바깥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4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약분이 돼서 결국 28 4 곱하기 7 곱하기 13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91이 되므로 4 곱하기 91 마이너스 6 364 마이너스 6을 계산을 하면 359가 됩니다. 358이 됩니다. 그래서 이 358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일단 첫째 항이랑 두 번째 항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이루어진 또 다른 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은 이 두 번째 식인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등호의 왼쪽에 있는 식을 먼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니까 남는 항을 생각해보면 일단 n번째 항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1항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n 제곱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주면 제2항 빼기 제1항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도출한 제2항과 제1항 사이의 관계랑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일단 두 식을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제2항이 18이 돼서 제2항의 크기는 9, 제1항의 크기는 마이너스 1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1항의 크기를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n항 더하기 1이 2n 제곱 플러스 2니까 제 n항의 크기는 2n 제곱 플러스 1로 결정됩니다. 즉 일반항 공식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 식은 애초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기로 했으므로 제1항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따로 생각해줘야 합니다.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입니다. 이거는 제1항은 마이너스 1로 따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의 크기만 따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제1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2항부터는 일반항 공식인 2n 제곱 플러스 1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n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n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1의 제곱만 따로 빼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따로 더해진 상수항은 상수항의 크기 곱하기 항의 개수로 구해줘야 합니다. 항의 개수는 여기서 제2항부터 10항까지니까 9개가 되겠죠. 즉 8 더하기 8 빼기 2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돼서 6 더하기 2 곱하기 385, 즉 6 더하기 770이 돼서 776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마식을 만들었고, 이거를 만족시킬 때 또 새롭게 정의한 시그마식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수열 AN이 아니라 K제곱 곱하기 AK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면 이거를 BK라는 수열로 새롭게 정의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BK라는 수열의 합을 모두 더한 것이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꼴을 따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BK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은 BN의 일반항은 BK라는 수열을 제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한 다음에 BK라는 수열을 첫 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BN항이 되고, 이것은 n제곱 더하기 n에서 n-1제곱 빼기 n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n제곱 빼기 n제곱 더하기 2n-1 더하기 이 부분에 n-1을 해줍니다. 이 식에다가 n을 한번 넣어주고 n-1을 한번 넣어준 값입니다. 그리고 마저 계산을 해주면 2n이 됩니다. 즉 2n이 b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n제곱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인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k제곱 곱하기 ak를 bk라고 정의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시그마식 안에 있는 식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양변을 n제곱 나누기 n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곱하기 an은 2n인데 이거를 먼저 n제곱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각각 곱해주면 이 부분은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고, 이 부분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가 됩니다. 즉, 이 부분, 시그마 안에 있는 부분을 k 플러스 1 곱하기 k분의 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니까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하므로 부분분수로 바꿔주면 2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여기다가 각각 밑에다가 k 플러스 k는 1부터 10까지의 시그마를 넣어주면은 2는 따로 빼주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항이 계속 지워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10을 넣어서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1분의 1항이랑 마이너스 11분의 1항이므로 2 곱하기 11분의 10을 계산해서 11분의 20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식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이차함수 곡선이랑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이렇게 원점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점 중에 하나는 원점이기 때문에 0,0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나머지 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x제곱이랑 루트 n, x를 등호로 연결했을 때 x끼리 약분해주면 이렇게 x의 값이 루트 n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루트 n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값은 y값이 n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fn이라는 것은 루트를 씌운 다음에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씌우고 n제곱 더하기 n이 fn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1부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fn 제곱분의 1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즉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식을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모 자리가 n과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부분분수로 변형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k값에 n의 값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넣어보면은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항이 사라져서 마지막에는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빼진 다음에 남는 것은 1분의 1이랑 11분의 1이 돼서 11분의 10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합의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n행이라는 것을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항을 n개 나열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을 때 제 n행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자연수의 개수를 새로운 수열 an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게 어떤 숫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자연수 5의 배수를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5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가 5이거나 아니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은 이 1의 자리 숫자에다가 각각 3을 더해줘서 결국 1의 자리 숫자가 8이거나 아니면 3인 숫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 n행이라는 것은 결국 3의 제곱수들이 나열된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3의 제곱수를 1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먼저 써보면 1, 3, 9, 27, 81, 243, 729 정도까지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봤을 때 1, 3, 9, 7 그리고 또다시 1, 3, 9, 7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4개씩 끊어서 1의 자리 숫자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4개씩 주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1의 자리 숫자가 8이거나 3인 숫자의 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8인 건 없고 3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씩 해가지고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이제 K값이 1일 때부터 20대까지를 보면 되는데 먼저 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제 1행까지 나열했을 때, 즉 1만 있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3인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 2일 때부터 3인 숫자가 하나 등장하는 거고 제 3항일 때는 9가 등장하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이 없고 제 4항일 때, 제 5항일 때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2항일
제1항부터 제5항일 때까지는 전부 다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4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항일 때부터 제9항일 때까지는 제6항일 때 24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숫자 값이 하나가 더 늘어서 2가 되고 이것이 또다시 4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제10항일 때부터 제13항일 때까지는 또다시 1의 자리가 3인 숫자가 제10항일 때 하나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3이 돼서 이 3개의 개수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14항일 때부터 제17항까지일 때도 4를 4번 더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18항일 때부터 제20항일 때까지도 5를 더해주면 되는데 20항으로 끝나니까 5를 3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는 숫자가 4번 반복되고 5 곱하기 3을 따로 더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15로 계산해서 5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값도 55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JN 플러스 1항을 BN이라고 새로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등차 수열이니까 AN의 일반항을 바로 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항 더하기 공차 곱하기 N-1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 2N-1이 AN이 됩니다. 그러면 A의 JN 플러스 1항은 2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이 시그마식은 BK분의 1 자리에다가 2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을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시그마니까 부분 분수로 바꿔주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바꿔주면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서 2분의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1부터 m까지를 넣어봤을 때 일단 1을 넣었을 때 1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2를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3을 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차례로 더해져서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m 플러스 1로 해서 결국 1분의 1이랑 마지막에 2m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값이 21분의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21분의 20이 되고 21분의 1이 2m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2m 플러스 1이 21이 돼서 m의 값이 10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도 10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각각 항이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2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제1항부터 봤을 때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각각씩 한 번씩 골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주어진 조건 첫 번째에서는 이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게 8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더해질 수 있는 숫자들이 마이너스 1, 0, 2가 있는데 이것들을 10번 정도 더했더니 8이 됐다는 것은 일단 여기서 8이라는 숫자가 짝수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2나 0이 한 번씩 이제 더해진 그런 숫자들에서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더해주면은 음수가 되거나 또는 홀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짝수가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가진 항이 짝수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없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전개해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가진 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 또는 2만을 사용해서 더해가지고 8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몇 개인지는 숫자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2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2, 4, 8이니까 4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저 생각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0개고 2가 4개니까 10개의 항 중에서 0이 6개가 마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이제 2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이 2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8이 된다는 것은 이 더해준 숫자가 10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려면 0은 생각하지 않았을 때 2라는 숫자를 가진 항의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개, 여기서 5개니까 남은 거는 10개 중에서 3개니까 0이라는 숫자를 가지는 항은 3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이제 4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어떤 것을 했더니 8이 되어야 하므로 이 마저 더해진 숫자는 12여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2라는 숫자는 6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4개, 2가 6개니까 10개가 채워져서 0이라는 숫자를 가지는 항은 당연히 0개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마이너스 1이 6개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4가 8이기 때문에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무조건 7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6개, 7개 하면 이미 13개가 돼서 10개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식을 써가지고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각각의 항을 제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22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 4 더하기 2, 2 그리고 0이 6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해가지고 각각 더해주면 4가 4개 생겨서 16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가 아니어서 첫 번째 경우도 탈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2가 6개, 1이 4개니까 제곱을 해주면 4가 6개 되고 1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4 더하기 4에서 28이 되고 22가 안 되므로 3번도 탈락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을 보면 마이너스 1이 2개이고 2가 5개고 0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3개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1이 2개가 되고 4가 5개가 되므로 22가 돼서 딱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케이스가 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답은 이거를 세제곱한 다음에 더해주라고 했습니다. 세제곱을 해주면 일단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를 이게 2개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2를 세제곱한 것은 5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0이 돼서 38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주문서 조건을 보면은 먼저 두 번째 조건에서는 모든 상자에는 귤 하나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자에 들어있는 귤 개수가 모두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긴 한데, 가능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아야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상자에 귤을 하나 넣는다고 하면은 두 번째 상자에는 1을 넣을 수가 없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2개를 넣어야 되고,
세 번째 상자에는 그러면 3개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귤의 숫자가, 담는 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의 개수를 n개라고 할 때 담는 귤의 수는 1부터 n까지 k라는 항의 시그마 합이 됩니다. 즉 얘는 계산을 해주면 시그마 공식을 써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귤이 200개이기 때문에 이 담는 귤의 수는 당연히 200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400보다 작거나 같은 n의 개수 중에서 최대 n 값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 n에다가 20을 넣어줬을 때 20 곱하기 21은 420이기 때문에 400을 넘어버리고 n이 19일 때는 20 곱하기 19를 계산해서 380이 되므로 40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n19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필요한 상자의 개수도 19개가 되는 것입니다.